저 할머니가 왜 여기에? 설명회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도 말순을 보더니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대표의 질문에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최 주임이 나서려 했지만 말수는 그를 무시하고 김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건물을 허물겠다고 했습니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할머님께서 무슨 상관이? 내 허락 없이는 못 건드립니다. 말순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말수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은 내가 바로 윤말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동네, 오래된 주민센터 건물 앞에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벌써부터 여러 사람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죠. 그때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 둘러쓰고 한 손으로는 바퀴 하나가 덜그럭거리는 낡은 장바구니를 끌고 있는 윤말순 할머니였어요. 올해 74살인 말순은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였습니다. 또 왔네, 저 할머니. 맨날 뭔 일로 오시는 거야?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말수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며 어깨를 더욱 움츠렸지만 그래도 꿋꿋이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말수는 익숙한 듯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향했어요. 버튼을 누르자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47번이라고 적혀 있었죠.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벌써 46명이나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에이고, 오늘도 많이 기다려야겠네. 말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대기 의자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비닐봉지에는 온갖 서류들이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감면 신청서, 기초연금 관련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까지 다양한 종류의 문서들이었죠. 아휴, 이것들 때문에 또 혼날 텐데. 말수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장을 빠뜨려서 담당 직원에게 핀잔을 들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되었어요. 47번 어디 계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향했어요. 담당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말순을 보자마자 살짝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이번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직원의 말투는 친절하다고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전기세 감면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서류 다 가져오셨어요? 지난번처럼 또 빠뜨리신 거 아니죠? 직원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직원은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이거 도장이 잘못된 자리에 찍혀 있어요. 다시 써오셔야겠네요. 아, 그래요? 어디가 잘못됐나요? 여기 보세요. 이 칸에 찍으셔야 하는데 저기에 찍으셨잖아요. 정말 직원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이거 다시 써서 와야 하나요? 당연하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쩌겠어요?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민원인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에이, 저 할머니 때문에 시간만 끌리네. 매번 서류 잘못 가져오시면서 왜 오시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말순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지만 말순은 그저 고개만 더욱 숙일 뿐이었습니다. 창구를 떠나 밖으로 나오는 말순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주민센터 앞 계단에서 잠시 멈춰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헛걸음이구만.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 참 불쌍해. 매번 저렇게 혼자 다니시면서.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가난해서 그런 거지 뭐. 돈 있으면 누가 저렇게 구차하게 다니겠어?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동네 구멍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 모인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순을 보고 또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말순이 할머니, 오늘도 주민센터 다녀오셨어요? 네, 그랬어요. 아이고, 매번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 것도 자식들이 대신 해주면 좋을 텐데. 말순은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말순을 불쌍하고 가난한 독거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 역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눈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때로는 창구 직원이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할 때, 때로는 동네 사람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말순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때가 되지 않아 참고 있는 듯한 그런 깊은 시선이었습니다. 말순은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며칠이 지나 다시 주민센터를 찾은 말순은 이번에는 제대로 작성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장도 정확한 위치에 찍었고 필요한 증빙 서류들도 모두 챙겨왔죠. 이번에는 실수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주민센터 안이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몰려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뭔 일이지? 말순도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게시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큼지막한 공고문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동도시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공고. 아이고, 드디어 이 동네도 재개발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냐? 보상금도 나오겠지?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두들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순은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일대 건물들을 모두 매입해서 철거한 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는 안내도 함께 있었죠. 주민센터 건물도 허물어버린데 새로 지으면 더 좋지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순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내 건물을 남들이 허물겠다니.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주변의 소란 때문에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민센터 직원 몇 명이 게시판 근처로 나왔어요. 그 중에는 지난번에 말순을 핀잔한 젊은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미 투자업체에서 건물주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의 애매한 답변에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우리 동네 건물주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직원들은 말을 흐렸어요. 그런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설명회 때 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말순은 여전히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공고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읽고 있었어요. 40년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말순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나이 든 할머니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동네 구멍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우리 동네도 이제 좋아지겠네요. 아파트 생기면 집값도 오르고. 그런가요? 말순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가게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는데. 글쎄요,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말순이 애매하게 대답하자 가게 주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 같은 분들은 정든 곳을 떠나기 싫으시죠. 하지만 세상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한 말순은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맨 아래쪽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말순은 그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도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여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물 등기권리증이었어요. 서울시 구동번지 건물 등기권리증 소유자 윤말순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한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이 건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가난한 할머니로 사는 것이 편했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 말순의 눈에 다른 빛이 서렸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동네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겠지.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재개발 설명의 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민센터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말순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약하고 소심한 할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는 밤 12시를 넘기고 있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감과 함께요. 재개발 설명회 당일 주민센터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에 쓸 공간이 동네 사람들로 빼곡히 들어찼어요. 나이든 어르신들부터 젊은 부부들까지 모두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죽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누구나 재개발로 인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외부에서 온 개발업체 관계자였어요. 번들거리는 머리에 값비싼 시계를 찬 그의 모습에서는 돈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개발 김 대표입니다. 김 대표의 인사와 함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여러분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김 대표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달변에 모두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대 건물들의 소유주분과는 이미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곧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죠. 그때 앞자리에 앉은 동네 이장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김 대표님, 그럼 건물주가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하거든요. 김 대표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우 협조적이신 분이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주민센터 최주임이 나서서 김 대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주민센터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주임님. 덕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둘 사이에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보였어요. 최주임은 김 대표 옆에 서서 마치 자신이 이 동네의 대표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좋은 조건은 흔치 않아요. 최주임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보상금은 언제 나와요? 새 아파트 입주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김 대표는 자신만만하게 하나씩 답변해 주었어요.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검은 보자기를 쓰고 구부정한 등을 한 윤말순이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여기에? 설명회에 무슨 일로 오셨을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도 말순을 보더니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대표의 질문에 말순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어왔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최주임이 나서려 했지만 말순은 그를 무시하고 김 대표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건물을 허물겠다고 했습니까?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할머님께서 무슨 상관이. 내 허락 없이는 못 건드립니다. 말순의 말에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할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 대표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말수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열기 시작했어요. 이 건물의 주인은 내가 바로 윤말순입니다. 말순의 선언에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 뿐이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봉투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높이 들었어요. 여기 증명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32번지 소유자 윤말순. 김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최 주임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물주는 김 대표가 말을 더듬었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구와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인은 접니다. 4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놓은 이 건물 말입니다. 말순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기 어렵다는 반응과 혹시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반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농담은 그만하세요. 최 주임이 나서며 말했지만 말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농담이라니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진짜 건물 주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말수는 김 대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조용히 있었다고 해서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내 건물에 손대려면 내 허락부터 받으시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어요. 평소에 약하고 소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과 김 대표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반전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노인의 착각일까요? 말순의 폭탄 선언 이후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평생 가난한 할머니로만 알고 지냈던 윤말순이 갑자기 건물주라고 선언한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진짜예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등기권리증을 다시 한번 들어보였어요. 진짜입니다. 내 남편 윤봉수가 40년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은 혹시 정말일지도 모른다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최 주임이 앞으로 나섰어요.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님, 그런 중요한 서류라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최 주임의 말에 김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등기소에서 정식으로 확인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말수는 별로 당황하지 않은 채로 서류를 김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하지만 가짜라면 내가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김 대표가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등기권리증의 겉모습은 확실히 오래된 것 같았고 도장과 서명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위를 확신할 수 없었죠. 이건 일단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대표의 말에 사람들이 또다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점점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뭐가 좋다고.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소 말순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은 그녀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항상 주민센터에 오실 때마다 뭔가 당당하시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분치고는 기품이 있다고 해야 하나.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던 최 주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만약 말순이 정말 건물주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그녀를 대했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최 주임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할머님, 만약 정말 건물주시라면 그동안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살아온 방식이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살게 되면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편했거든요. 돈 있다고 소문나면 여러 사람들이 들러붙을까 봐서. 말순의 대답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게 됐네요. 남들이 내 건물을 허물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순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동네에서 부동산을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부동산을 해왔는데 이 건물 주인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이 관리한다고 했고요. 박 사장의 말에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럼 그동안 건물 관리는 누가 했던 거예요? 임대료는 누가 받고 있었던 거고요? 질문들이 쏟아지자 말순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건 관리업체에 맡겨놨어요. 나이가 들어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말순의 대답에 김 대표가 눈을 번뜩였어요. 그럼 그 관리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면 될 텐데요. 순간 말순이 머뭇거렸어요. 그 모습을 본 최 주임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드시면 가끔 착각을 하시기도 하고. 최 주임의 말에 분위기가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말순을 믿으려 했던 사람들도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해요. 할머니가 정말 건물주라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셨을까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말순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속상했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대표와 최 주임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이 건물주라고 밝힌 것, 그리고 사람들의 복잡한 반응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민센터 앞에 도착하자마자 말순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게시판 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말순도 호기심이 생겨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순을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왔네. 저 사람 말이야. 뭔가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게시판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공지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위 사실 유포주의라는 제목의 공지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일부 주민이 건물 소유권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자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분명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순이 중얼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돌아보니 최주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안쓰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제 전문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할머니가 가져오신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뭐라고요? 말순이 깜짝 놀라며 물었지만 최주임은 냉정하게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드시면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최주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순을 믿어주려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서류는 진짜라고요. 말순이 항변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할머니, 그만하세요.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런 거짓말을... 창피하잖아요. 말순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은 진짜였는데 어떻게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주임님, 정말 전문가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말순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최주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름으로 된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이 말에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할머니가 건물 주겠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건가? 점점 더 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믿어주려 했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니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할머니,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마세요. 사람들의 차가운 반응에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주민센터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최주임의 말에 말순이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이런 일로 다른 주민분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되니까요. 당분간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오지 마세요. 이것은 사실상 출입금지 통보였어요. 말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말순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말순은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공지문을 계속 읽어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를 지나게 됐는데 가게 앞에 모인 아주머니들이 말순을 보자마자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어제 큰 소리 치더니 결국 거짓말이었네. 나이 들면 저런다더라. 창피하지도 않나?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 했지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건물주라고? 웃기지도 않아. 가난한 주제에 뭔 허풍을. 집에 도착한 말순은 방 한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말수는 서류함에서 등기권리증을 다시 꺼내봤어요. 분명히 남편이 남긴 진짜 서류였는데 어떻게 위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최 주임이 너무나 빠르게 전문가 확인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김 대표와의 묘한 친분 관계까지. 혹시 뭔가 꾸며진 일은 아닐까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수는 그저 절망감만 느낄 뿐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단 한 번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어요. 며칠 동안 말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두려웠거든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면서 자신이 정말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착각한 건가? 말수는 등기권리증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봤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습니다. 남편의 필체, 도장, 서명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것과 일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상자였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여보, 이제야 정리를 하네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시계, 만년필,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쪽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말순이에게라고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이런 편지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랑하는 말순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너를 약하게 보려 할 것이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은 이 건물, 내 이름 대신 내 이름으로 해둔 이유가 있다. 언젠가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해져야 할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이 건물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말순아. 내가 옳다면 끝까지 싸워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내용이 더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내 권리를 의심한다면 김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김영수 변호사, 종로에 있는 정의법무법인 말이다. 내가 미리 부탁해둔 일이 있으니 내 이름을 대면 될 것이다. 그리고 집 마루 밑 세 번째 널빤지 아래에 원본 서류들을 숨겨뒀다. 말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여보, 당신이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 말수는 즉시 마루로 나가서 세 번째 널빤지를 들어 올렸어요. 정말로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원본 등기권리증과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 사본이었고 진짜는 여기 있었던 거네요. 말순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그럼 최 주임이 말한 전문가 확인이라는 건 뭐였을까?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하루 만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김 대표와 최 주임의 친밀한 관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나를 속인 건 아닐까? 말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편지에서 말한 김영수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남편의 편지와 원본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정의법무법인은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김영수 변호사를 찾는다고 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님, 윤말순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김 변호사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말순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윤말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수 씨가 예전에 부탁하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남편이 편지에서 김 변호사님을 찾아가라고 했어요. 말순이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자 김 변호사는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서류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봉수 씨가 살아계실 때 제가 직접 처리했던 건들이에요. 그럼 제가 건물주가 맞는 거죠? 물론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서 확인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컴퓨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소유자 윤말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주민센터에서는 제 이름으로 된 소유권이 없다고 했는데 김 변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누군가 거짓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닐까요? 말수는 그제야 확신했어요. 자신이 사기당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속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공식적인 소유권 확인서를 발급받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말수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어요. 공증된 소유권 확인서, 법원 확인 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물 관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까지 말이죠. 이제 누구도 제 권리를 부정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말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어요. 말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고 말이에요. 곧 다가올 최종 대결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재개발 최종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민센터 대회의실은 이번에도 동네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오직 재개발로 인한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였어요. 오늘 최종 계약 체결한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 동네도 좋아지겠네요. 김 대표는 이번에도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옆에는 최 주임이 서서 마치 동네 대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드디어 이 낡은 동네가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김 대표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모두가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건물주분과의 최종 합의도 완료됐고 오늘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최 주임이 나서서 덧붙였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있었던 소동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어르신의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말순의 일을 이미 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서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서류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보자기 대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한복 차림에 당당한 자세로 걸어오는 윤말순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또 왔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말수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전의 구부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김 대표와 최 주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로. 최 주임이 나서려 했지만 말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최 주임님, 그때 전문가 확인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만. 어느 전문가였나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최 주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개인정보라니요? 공적인 업무에서 확인받은 건데 왜 개인정보인가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설마 또. 김 대표가 나서려 했지만 말수는 서류 가방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짜 증명서가 있습니다. 말순이 꺼낸 것은 법원 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자 윤말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서류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의법무법인 김영수 변호사가 작성한 소유권 확인서입니다. 말순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무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김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물관리업체 위임장입니다. 지난 40년간 제가 직접 위임해서 관리해온 기록들이에요. 말순이 마지막 서류까지 내밀자 최 주임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부동산업자 박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박 사장이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도장들 모두 진짜네요. 위조할 수 없는 공인 도장들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머니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할머니한테 미안한 일을 한 거네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김 대표와 최 주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전문가 확인이라는 건 뭐였어요? 동네 이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 주임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실수라고요? 말순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 소유권을 부정하고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간 것이 단순한 실수였나요? 김 대표가 급하게 나섰어요. 할머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저와 협의도 없이 제 건물을 매매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재개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김 대표와 최 주임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말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서에 접수한 사기 고발장 사본입니다. 이 말에 김 대표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할머님, 이건 너무, 제 권리를 찾는 것이 너무하다고요? 말순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건물에 관한 모든 결정은 진짜 주인인 제가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외쳤어요. 사모님, 그동안 몰라 배워서 죄송합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센터 앞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전 9시
익숙한 모습이 주민센터 입구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말순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여전히 낡은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것은 같았지만 말순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등도 훨씬 곱게 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주민센터 입구에서 경비원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말순의 인사는 예전과 달리 당당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어요. 번호표를 뽑으러 가는 말순을 보며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사모님, 저희가 대신 뽑아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말순은 평소처럼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사모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앞다투어 나왔거든요. 그 중에는 예전에 말순을 핀잔했던 젊은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저기요,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말순이 말했지만 사람들이 먼저 나섰어요. 사모님, 먼저 하세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말순은 이런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너무 극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주민이에요. 창구로 향하는 말순을 보며 예전의 젊은 여직원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예의를 몰랐네요. 직원의 사과에 말순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서로 몰랐던 거니까요. 앞으로 잘 지내면 되죠. 말순의 너그러운 반응에 직원이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래도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잘해드린다는 말보다는 그냥 평등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말순의 말에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거든요.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말순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사모님,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사모님을 오해해서. 사람들의 사과에 말순은 손을 저었어요. 다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참은 게 아니라 그냥 편했어요. 조용히 사는 게 제 성격에 맞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무엇보다 당당할 수 있다는 게 좋네요. 말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주민센터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건물이지만 여전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이 건물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말순이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모님. 돌아보니 최 주임이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최 주임님, 안녕하세요. 말순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 주임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와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저도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김 대표한테 회유당했다고 할까요? 말순은 최 주임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사모님, 혹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 주임의 간절한 부탁에 말순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주임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최 주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김 대표는 어떻게 됐나요? 말순의 질문에 최 주임이 대답했어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저도 조사를 받았지만 사모님께서 선처를 부탁해 주셔서 기소유예가 됐어요. 다행이네요. 말순은 정말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거실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다른 거예요. 말순이 사진 속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말했어요. 재산이 있다는 것보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준 것보다 가장 좋은 건 제가 더 이상 숨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번호표를 뽑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윤말순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주민센터 건물에는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말순은 그곳에 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말순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한 여성 하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된 것이었어요. 말순은 창가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있었고 내일도 그녀는 그곳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오늘도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